안녕하세요. 진스킨위원회 원장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을 맞이해서 얼굴이 잘 붉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안면 홍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면 홍조가 무엇인가요? 안면 홍조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도는 것을 통틀어서 안면 홍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붉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붉어지는 것이 지속될 때 우리가 안면 홍조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의 원인이 뭔가요? 안면 홍조의 원인이라면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 혈관에 들어있는 붉은 색소가 강조돼서 나타나 보여서 이제 홍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의 원인으로는 갱년기 여성분들을 볼 수 있어요.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서 얼굴이 자꾸 달아오르고 화끈해지는 안면 홍조가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의 거의 60%에서는 이런 안면 홍조를 경험하신다고 해요. 또 이제 안면 홍조의 다른 원인으로는 우리가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보면 화를 잘 내는 버럭이가 항상 빨갛게 되어 있죠. 그렇게 화를 내는 등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도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어서 혈관이 많이 늘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추웠다가 더운 곳에 왔을 때 혈관이 확 늘어지는 현상, 이렇게 혈관이 자꾸 늘어져 있는데 이제 이게 바로바로 수축되지 않고 혈관이 늘어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전부 안면 홍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을 유발하는 고혈압 약이라든지 기타 그런 호르몬제 약들도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주사 피부염이라고 해서 만성적으로 피부에 염증이 있는 상태도 이제 붉게 안면 홍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면 홍조와 주사의 차이가 뭔가요? 보통 안면 홍조, 그 다음에 주사, 이 두 단어가 굉장히 혼동돼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다른 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면 홍조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얼굴이 붉은 거는 거의 총칭해서 안면 홍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면 홍조의 원인 중에서 주사 피부염이 있습니다. 이 주사 피부염이라는 거는 만성적으로, 즉 여기서 만성적이라는 건 3개월 이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렇게 얼굴 중앙 부위에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는데, 이 주사 피부염의 특징이 보이기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약간 염증, 구진성 염증이 생겨서 여드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피부가 전체가 붉게 변한다는 게 주사 피부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차이가 나는 건 주사 피부염은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을 유발하는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어떤 계기가 꼭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홍조랑 주사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홍조나 주사가 있는 분들 겨울철이 더 심하다고 호소를 하시는데, 이는 겨울철이 가장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외부는 매우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수축을 하고 있다가 실내로 들어오면 난방 등에 의해서 온도가 갑자기 상승을 하니까 혈관 확장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추웠다 더웠다가 많이 차이가 심해지면서 혈관이 더 많이 확장돼서 붉은기가 유지되는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고, 또 겨울철에는 많이 건조하고 각질감이 일기 쉬워서 이런 것들이 피부염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홍조나 주사가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면 홍조 셀프 진단법이 있나요? 안면 홍조를 셀프로 진단한다라는 게 뭐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만성적으로, 즉 3개월 이상 동안 붉은기가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붉었다가 또 다시 하얘졌다가 하는 것이 변화가 자유롭지 않고 한번 붉어지면 그 상태가 수시간 이상 지속된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계속 붉은기를 보인다고 하면 이것은 본인이 안면 홍조가 있다고 여겨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면 홍조와 주사에 특히 효과가 좋은 피부과 시술이 있나요? 안면 홍조와 주사의 치료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원인을 먼저 알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안면 홍조와 주사가 발생하기 시작했는지 꼭 원인을 사람마다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의 교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피부과적인 시술로는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해주는 치료법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많이 늘어져서 많이 생성된
혈관을 없애주는 혈관 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안면 홍조가 시작되는 그 계기의 원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재생 주사라든지 재생 레이저 등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홍조나 주사 완화를 위해서 셀프로 할 수 있는 홈케어가 있나요? 홍조라든지 주사 피부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셀프케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돼요. 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해 줄 수 있는, 즉 얼굴을 시원하게 해주는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매일 시원한 팩을 해준다든지 시원한 수분감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으로 보습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습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단 시원하다고 해서 너무 차가운 온도로 피부에 자극을 주면 안 되고요. 열기를 빼앗는다는 정도로 차가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홍조나 주사가 있으신 분들은 더운 음식 같은 것을 자주 드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원한 음식, 몸의 온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재생에 도움이 되는 연고라든지 크림 같은 것도 셀프케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뜨거운 물로 세수하는 것도 상관이 있나요? 좋지 않아요. 미지근한. 안면 홍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이 있나요? 안면 홍조는 생활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환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 때문에 안면 홍조가 유발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해야 할 생활 습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단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햇빛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 햇빛에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한도로 줄여주셔야 돼요. 또 안면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 장벽이 엄청나게 약화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칠은 필링이라든지 심한 각질 제거는 절대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안면 홍조 환자들이 오실 때 제가 흔히 드리는 말씀이 내 얼굴이 아기 피부라고 생각하고 다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손을 대는 것도 세안할 때나 화장품 할 때도 최소화하고 아주 부드럽게 달아주는 게 좋고요. 또한 안면 홍조나 주사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매운 음식이라든지 뜨거운 음식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식사 중에 얼굴이 달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자극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줄이시고 뜨거운 음식도 줄이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병원에 치료를 하러 올 만큼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홍조가 시달리고 또 피부 염증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안면 홍조가 생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이제 주사 피부염, 홍조가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인으로 본다고 하면 화를 많이 낸다든지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라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홍조라든지 주사 피부염 치료에 명상이라든지 조용한 음악 듣기 같은 것도 좋은 방법으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감신경을 떨어뜨리려는 노력, 마음의 안정을 찾고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안정된 기분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홍조 관련 기능성 제품들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홍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화장품이나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능성 제품이나 화장품들이 뭐 약이라든지 레이저 시술만큼의 큰 효과를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보조적인 도움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굴을 시원하게 해주는 화장품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몸의 면역계를 증강시키는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발표된 논문에서 주사 피부염이 장내 세균군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주사 피부염으로 발전된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영양식품이라든지 또 피부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또 피부 장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면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조 주사를 지니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홍조 및 주사를 갖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병원에 빨리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2-3달 정도 얼굴이 붉어서 오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3달 만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제일 짧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2-3달 전에 화장품 같은 걸 나에게 맞지 않는 걸 써서 얼굴이 한번 뒤집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 그렇게 심한 증상은 없어졌지만 붉은기가 이제 남았다. 그게 2-3달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오실 때가 홍조주사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피부 장벽이 일시적으로 급성으로 무너진 거고 회복이 되지 않아서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얼굴이 붉어서 오시는 경우에는 짧게는 1년, 길게 2년, 3년까지도 기다렸다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얼굴이 붉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으시고 좋아지겠지 하면서 원인을 잘 모르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여드름과 홍조 피부, 주사 피부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사 피부염이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기에는 그냥 붉기만 해요. 그러다가 2번째는 약간 여드름 같은 것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3단계, 4단계는 일상에서 경험하시기가 힘든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드물지만 2단계 정도는 그 약간의 굳은 농포를 여드름이라고 생각하고 여드름이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여드름과는 차이가 있는 게, 여드름은 남부위만 붉지만 이 홍조 구진이 있으신 분들은 베이스에 홍조가 다 있으시면서 여드름 같은 염증이 있으신 경우가 있고, 그 염증 속에는 피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드름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은 여드름이라고 생각해도 전반적으로 붉은기가 돈다든지 내가 예전에 없었던 붉은 느낌이 3개월 이상 진행되실 때는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진료를 받고 처치가 들어갈수록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 빠르고, 알아온 시간이 길수록 치료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오랫동안 알아온 그런 홍조 주사 피부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좋아지세요. 거의 정상화돼서 잘 치료되실 수 있으니까 홍조는 치료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이 홍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홍조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